마인드맵 이 학습법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인 사정 때문에 그래요.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밖에서 직접적으로 지도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르쳐야 될 팀이 두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유튜브를 이용해서 가르쳐 주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좋은 학습법이기 때문에 이 혜택이 이왕 하는 거 많은 분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자 하는 이 컨텐츠는 나름대로는 약 한 20년 정도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해왔고, 우리 교육 취약 지역에 있는 분들, 농촌 같은 데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만 하면 어떤 곳이라도 학원 없이도 우등생이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전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시골에 은거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지필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있어요. 제가 원격으로 몇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겁니다. 현재는 직접 가르치면서 하지는 못해요. 작년에 한 두어 번 나가봤는데 하루길이에요. 혹은 이틀길, 3일길. 너무 크더라고요. 희생이. 한 군데는 지금 홈스쿨 하는 팀입니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며칠 지도한 적이 있죠. 또 한 팀은 교회 학교예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 두 팀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어요. 여기서 생기는 각종 산출물은 당연히 학부모들 학습법이니까, 또 이런 공동체 교사들, 물론 학생들, 나름대로 저는 이제 블로그와 또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걸 알려나가려고 그러고요. 제 퍼스트 채널은 지금 여러 가지 잡다한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마인드맵용으로만 앞으로 하겠습니다. 세컨 채널에서 그동안에 이제 컨텐츠 만드는데 또 정보기술, 미디어 기술 이런 것들은 세컨 채널에서 하고, 퍼스트 채널은 이제 완전히 그런 걸 다 배제를 하고 마인드맵만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건 지울게요. 특히 겨울방학이 참 중요해요. 저도 맨 처음에 마인드맵 학습법을 시작할 때 겨울방학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이 학습법이 개발이 됐는데, 겨울방학 때 예습을 시키면서 겨울방학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예습을 잘 했더니 이제 수업에서 아이들이 아주 생생하게 잘 받아갖고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매번 이제 복습을 하게 됐고, 아주 간단한 도식이죠. 수업을 중심으로 예습과 복습을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적당한 때에 종합을 하게 됩니다. 한 단원, 대단원이 끝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 시험이 오게 되고, 한 학기가 끝나면서 이제 하나의 유닛이 마무리가 된 거죠. 예습을 할 때는 스스로 하게끔 제가 했습니다. 스스로 하는데 어떻게 스스로 하는가 방법은 알려줬죠. 그 방법을 여러 가지를 거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간 게 SQ3R 방법론입니다. 과연 SQ3R은 대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읽기시키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게 과연 초등학생들에게 맞을까? 혹은 중학생에게 맞을까? 고등학생에게 맞을까? 이걸 많이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아주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이 SQ3R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 S가 조사입니다. 이 조사할 때 그저 눈으로만 조사하고 손가락으로 세고 하는 게 아니고, 이때 마인드맵을 만들었어요. 이걸 개발했던 로빈슨 교수도 이때 써라 이런 말은 없었는데 이때 마인드맵으로 만드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서부터 초등학교 중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 아주 생생하게 이걸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모든 책을 들어갈 때, 교과서를 들어갈 때 그 중에서 일러두기를 마인드맵으로 시켰어요. 일러두기는 그냥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과서 자체의 일러두기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러두기를 갖고 있는 책들이 많이 없어요. 초중고등학교가 지나면 대학교의 교재도 일러두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러두기를 마인드맵으로 시키고 하니까 책의 구조를 아이들이 명확하게 알아서 그 다음에 책 자체의 지식의 덩어리들을 예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습의 목표는 저는 가르쳐준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가르쳐준 사람이 아니고 마인드맵을 지도한 사람이에요. 예습의 목표를 정확하게 구분이라고 두었습니다. 자기가 조사해서 읽어보고 깨달은 것과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 그것을 구분하는 일. 저는 깨닫지 못한 일을 알려주고 싶어도 일부러 안 알려줬어요. 여러 학부모들이나 이 방법을 쓰시는 분들에게 권하는 것도 역시 알려주지 마세요. 아이들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예습의 목표로 삼으세요. 깨달은 건 학교 가서 확인을 받으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깨닫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여기서 자기 혼자 모르고 학교에서도 모르겠다 그러면 학원을 다녀서라도 학원도 스스로 결정을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습이 거의 대부분 대단원 수준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예습 마인드맵도 역시 이제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앞두게 됩니다. 계약이 돼서. 그러면 대단원 부분으로 되어 있던 게 소규모가 돼요. 학교에서 배울 건, 그날 배울 건 조금이니까. 소규모 예습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수업에서 예습이 돼 있으면요. 잘 들려요, 선생님 말씀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의하면 모르는 용어가 30%만 돼도요. 수업이 하나도 안 들려요. 예습의 목표는 95%까지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5% 정도 몰랐을 때 아주 이 수업이 나한테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0%가 넘어가고 15%가 넘어가고 모르는 게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수업에서 제대로 할 일은 잘 노트해 오는 일이에요. 재밌는 수업을 선생님이 알려주는 걸 노트를 잘 해갖고 와요. 이때는 이제 5R 노트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레코드 해야 되고 리듀스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recite 해야 되고 리뷰 해야 되고 이런 방식의 거의 SQ3R이랑 비슷한 코넬 대학에서 개발한 건데 5R 노트법.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깨달은 걸 확인받고 모자란 건 반드시 배워오는 그런 수업이 돼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도록.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났으면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예습도 소규모인 것처럼 복습도 아주 소규모로 이루어져요. 그날 배운 거 아주 조금입니다. 그날 배우는 건 이미 복습 마인드맵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붙이는 거거든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5분에서 10분뿐이 안 걸려요. 하루 학교에서 배운 게 해봤자 키워드 수준이거든요. 5에서 10분. 그리고 그걸 발표를 합니다. 저한테 혹은 학부모한테. 자기께 되죠. 그 다음에 복습이라는 게 마인드맵의 특징상 한 장에 다 들어가요. 이건 3월 3일, 3월 7일, 그 다음에 이거는 3월 15일 이런 식으로 이 한 장에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 회상 효과가 나타나요. 반복 회상. 이것이야말로 장기 기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예습에서 수업으로 복습에서 수업으로 계속 반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기 기억으로 가는 길이죠. 이제 복습이 되고 대단원이 하나가 마무리돼요. 그러면 여기서 비로소 적당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문제에서 어떤 거는 맞는 게 있고 어떤 건 틀린 게 있어요. 맞는 건 또 풀 필요가 없는데 오답은 반드시 모아놓아야 됩니다. 오답 정리를 해서 그 오답 정리를 시험을 대비하고 시험에 그 오답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아는 건 한번 보고 전체를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답을 다시 자기 힘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학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학기 마무리는 저 같은 경우는 대체로 그룹으로 했어요. 아이들 그룹으로. 그냥 초등학교 4학년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에 한 학기가 끝나게 되면 한 두세 명씩 따로 해갖고 너는 과학이라면 과학에서 물리 부분만 에너지가 나오고 온도 이런 거 나오는 거 너는 과학에서 용액이 어떻고 혼합물이 어떻고 하는 화학 부분 너는
생명과학, 생물 부분, 너는 지구과학 부분. 이런 식으로 전체 정리를 시켜요. 이게 한 학년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구분이 안 되는데 학년과 학년이 만나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4학년과 5학년이 만나고 4, 5, 6학년이 만나면 학문들이 이어져 나간다는 걸 애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그룹 마인드 맵을 여기서 학기 말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후배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골똘하게 모여갖고 하고 하는 게 아주 재밌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의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 보면 아주 커다란 학문의 영역으로 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시작하면 굉장히 좋고요. 중학교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늦습니다. 그 다음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하려고 그러면 초등학교 때 저는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대학이라도 네가 원하는 대학 다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학기가 끝나면서 자기가 만든 마인드맵들을 쭉 정리를 하고 감수자가 사인을 해주고 날짜 가능하면 여기다 이제 촬영도 하죠. 촬영은 요즘 이제 거기 메타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2020년 3월 7일에 찍었다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걸 어디 사이트 같은 데다 올려놓고 그리고 나중에 입학사정관제도 그렇고 어떤 상급학교로 지나갈 때 어떤 데이터로 쓰게끔 남기도록 제가 권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학에 공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4회 1단원을 하기 위한 초등학교 1학기 4회 일러두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전 학년 전 과정을 다 풀어나가는데 다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국어, 영어, 수학 4회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이 방학을 서로 값지게 한번 보내보시자고요. 이것은 충남 예산 꽃밭들 마인드맵